네, 김효 교수님이십니다. 네. 제가 김효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이게 저희가 지금 잠깐만. 요 두 개를 사람들이 일단 캡처라고 하나? 뭐라고 네, 캡처 보여주는 거. 네.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보이나? 잠깐만요. 아, 이렇게 뽑아 갖고 오셨네요.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막 이렇게 법에 대해서 몰라서 쪼르시는 분들 많고 저도 이제 막 검찰에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뭘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렸어요. 허위사실 유포죄 형법 307조 제2항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게 뭐죠? 남을 깎아내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닌 거짓을 유포하는 사람을 처벌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아주 멍청한 돌대가리가 아니라면 알 수 있다.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고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결코 아니라는 거다. 그러므로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의 절대적인 필수 요건은 검찰이 유포한 사람이 유포한 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은 너무나 명백하다. 대법원의 법률에서 의하면 여기 있죠. 범인이 공연히 적시한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과 그 적시한 사실의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것을 피의자가 아닌 검찰이,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네요. 검찰이 입증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 133조. 예. 실제로 1964년에 뉴욕타임스, 또 영어 나오네요. 설리반 사건에서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 중에 허위사실이 있었지만 신문사가 기사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기에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이건 좀 이따가 설명해 주세요. 잘못된 것 같은데? 허위사실이라는 거를. 허위사실이 있었지만 신문사가 기사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기에, 이게 잘못됐네. 인식하지 못했기에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은 1964년도 뉴욕타임스 설리반 375 US 254 미국 연방법원 판결을 대법원이 베낀 것, 미국의 헌법과 인권의 역사, 이거를 베낀 거래요. 이거는 빼고요. 대법원에 이거 고유명사 되겠어요. 김미호 교수님 하면 양아치 조폭 집단 이거. 아니 그거 왜 빼요? 당연히 집어넣어야지. 양아치 조폭 집단인 대법원의 범죄. 법치국가에서는 피의자, 피고인은 무죄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다. 난 무죄라고 막 증인이 당한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제33조 증거 신청은 검사가 먼저 일을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일을 한다. 따라서 검찰이 그 혐의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애들은 여기요. 이거 쑥 지나가서 판결 등에서 이때 의혹사실이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라고 판시함으로써 공연히 적시한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 판례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된 거네요. 이것도 다음이요. 그러면 이거 먼저 얘기 좀 들어볼까요? 선생님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유포를 하는 사람, 제작하는 사람 다
뭐 불러서 어떻게 할 것처럼 막 위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허위사실이 명예훼손이 이게 뭐가 걸리고 안 걸리고 또 그런 부분이 모르고, 그리고 또 가서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조차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은 지금 현재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지금 검찰하고 법원이 그런 걸 전부 다 무시하고 있어요. 되게 분위기가 안 생기는데. 그래 말이에요. 그게 돼가지고 그러는데. 네. 너무나 점잖네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법치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설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는 겁니다. 그 무죄인데 그 혐의를 입증을 하는 것은 피의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검찰이 입증을 해야 돼요. 검찰이 입증하면은 범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죄인 것이 바로 법치국가입니다. 법치주의.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법치국가가 아니에요. 그런 걸 철저히 무시하고 있고 말로만 그러는데, 말로만 법치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사실상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검찰에 기소가 된다든가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그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자신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 내가 증명할 필요 없다. 증명할 거 없다 이거예요. 절대적으로. 단지 검찰이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이건 무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죄. 네. 명예훼손에 대한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째로는 진실을 유포하더라도 사실을 적시한 이유로 혐의를 두면은 사실상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을 해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고 동네방네 떠드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만약에 저 사람이 나의 도둑질을 한 걸 갖다가 알림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면은 그거 걸립니다. 범죄가 성립이 돼요. 그렇지만 지금 이 사건에서는 당연히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질 못할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 뻔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허위사실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입증을 해야 돼요. 검찰이. 피의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검찰이 첫째로 그것이 일단은 허위사실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조홍 목사가 박근혜가 북한에다가 그거는 상당히 좀 그게 이제 조홍 목사가 주장했다는 것이 허위라는 걸 검찰이 입증을 해야 돼요. 명확하게. 그게 무슨 입증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증거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이유가 안 돼요. 절대적으로. 그럼 세상에 조사도 안 해놓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명백하게 그 주장이 허위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건 절대적으로 입증될 수가. 영장 발부가 된 거는 어떻게? 완전히 불법 위반, 범죄 행위죠. 범죄 행위요. 네, 정확하게 뭐냐면 거기에서 일단은 첫째로 세 가지 법에 의해서 위반이 돼 있어요. 첫째로 뭐냐면 내가 지금 법조항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몇 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구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조홍 목사가 경찰에서 피의자 신고를 해서 불렀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거를 출석하지 않았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체포할 수가 있지만은, 이런 경우는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조홍 목사가 그걸 받았는데도,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갔다. 그러면 체포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라고 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그것도 위반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영장을 발부한 거 청구한 그 검사, 그 사람도 위법한 행위를 한 거고, 그걸 또 발부한 판사, 그 인간도 위법하게 한 거예요. 그것은 결국에 뭐냐면 그런 거를 그 체포라든가 사람을 구금하는 직무를 가진 사람이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체포하거나 구속을 한 경우에는
형법 제 124조에 의해서 불법 체포 내지 불법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람들은 명백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근데 그리고 긴급 체포라고 했거든요. 긴급 체포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긴급 체포라는 거는 보통 200조의 3인가 2인가에 의하면 긴급 체포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범죄 사실로서 3년 이상의 그 확실한 이 사람의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런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돼요. 법이 그렇게 함부로 영장을 들고 왔다고 해서 영장을 발부를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건이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얘네들은 주둥이로만 말로만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지 않아요. 제대로 하나도 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위반을 한 것이 뭐냐면 헌법 제11조에 의하면 뭐가 있냐면 법 앞에 평등입니다. 이미 조홍 목사는 그 인터뷰에서도 안단테 사람하고의 인터뷰에서도 박근혜를 고발을 했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나도 안 했어요. 네. 그 반면에 박근혜 쪽이라든가 다른 어떤 단체에서 고발한 거는 순식간에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헌법 제11조에 의하면은 법 앞에 평등 그것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죠. 네, 똑같이 맞아요. 조사도 하나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째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는 거랑 두 번째로 영장에 의한 체포가 완전히 위법이고 세 번째는 헌법, 법 앞에 평등. 뭐 이중사 때는 이런 잘못된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이건 범죄예요. 완전히 법을 위반한 범죄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법 제 124조에 의하면은 바로 그런 걸 갖다가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불법 체포했다든가 감금을 한 거는 바로 그 불법 감금죄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 아마도 내가 보기에 그 박범근 네. 그 검사 그 인간하고 또 하나 누구죠? 판사 이번에 구속영장 그 갖다가 결정한 위현석 판사 얘네들은 완전 알아보셨네요. 네, 알아봤죠. 알아본 게 아니라 그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위현석 검사 두 사람은 절대적으로 100% 이 사람들 불법 감금, 불법 체포죄를 범죄를 저지 범죄자들은 그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 질문을 그거 해가지고 말이 끊어졌는데 예. 허위사실 유포죄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일단 그 피의자가 유포한 것이 허위라는 거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것이 유포한 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도 유포했다는 것. 이게 중요해요. 범의라고 하는데 예. 범죄를 할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렇죠. 했다고? 일부러 저 사람을 어떤 사람을 갖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없는 거를 만들어서 한 겁니다. 근데 충분히 이 사람은 조홍 목사의 얘기한 거는 그것이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자유국가에서 아니 자유국가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 제 120이 아니라 21조인가? 거기 언론의 자유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권리예요. 설사 그 사람이 얘기한 게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거짓말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동적으로 맞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바로 이것이 대법원에 2002년 2월 25일 선고한 것으로서 99도 4757입니다. 이것이 아주 명판결이에요. 당연히 우리나라 대법원에 잔머리만 굴리는 대법원 양아치 놈들이 만들 수 없는 판결입니다. 제가 놀랐어요. 이걸 2005년대 발견을 하고 우리나라 대법원 연놈들이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명판결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제가 감옥에 가서 받아본 책 중에 결국에 미국의 헌법과 인권의 역사에 네. 보니까 페이지 238에서 263에 보니까 결국에 미국의 명판결을 베낀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소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이걸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법률 해석을 해놓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지켜달라고 하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지금 박근혜가 문제가 아니에요. 박근혜라든가 거기서 고발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그 국민들이 지금 맞서서 몰라요. 싸워야 할 사람들은 어디냐면 대법원입니다. 예. 대법원이 주예요. 사람들이 대부분이 법의 판결에 됐다면 법원의 판결이 무조건 다 오른쪽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주범은 바로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죄, 형법제 307조의 제2항에 대한 법률 해석을 해놓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걸 지키지도 않는 거예요. 이거는 법이에요. 사실 법원이라는 건 법률 해석을 한 거는 그건 법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자신을 지키지 않고 있고, 지금 그거에 대한 질문에 답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위 사실이 나는 우리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너 허위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검찰에 피의자 하자면 허위라는 걸 증명을 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증명하는 게 당신이 증명하라 이거야. 그 다음에 나는 이것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거다. 그거면 끝납니다. 내가 그거에서 만약에 이걸 허위라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끝나요. 만약에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옛날에 뉴욕타임즈랑 설리반이라는 사람하고 재판이 벌어졌는데 미국에서도 결국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한 것이 그 중에 어떤 부분에 허위사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뉴욕타임즈에서 받은 정보가 그 사람들은 완벽하게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도를 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허위사실이 밝혀졌어도 그것이 무죄로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허위 사실 유포라는 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자기가 허위인 걸 만들어서 유포를 하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유포한 사람이 허위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명히 증명하라, 검찰한테. 사실 저도 석궁 사건을 하면서 사람들은 몰랐지만 석궁 사건에 대한 상해죄에 대해서만 사람들을 알고 있지, 사실 저도 명예훼손으로 유죄로 선고를 받았어요. 제가 그때 이 얘기를 굉장히 했습니다만 그때 판사들이 양아치들이기 때문에 뭐 안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쪽에서 힘으로 밀고 나와서 죄를 뒤집어 씌우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당당하게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고 당당하게 그쪽에다가 다퉈야 됩니다. 이런 거를.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그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대충 이제 그걸 갖다 달랩니다. 형을 덜 받게 해줄 테니까. 타협에 들어온다는 네, 타협에 거죠? 들어오는 거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바뀌려면 여러분들이 다퉈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것이 여기에 이건 100%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사건에서는 이건 절대로 허위사실 유포죄의 죄가 될 수가 없어요. 100%. 내 모가지를 걸고 장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니고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기 때문에 구속 당할 수밖에 없어요. 걔네들이 밀어붙이면. 그거는 또 각오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범죄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건 법치국가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그 사람들이 법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걸 법이 제대로 안 된 게 아니라 법 하는 사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가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법을 위반하는 판사 연놈들이 어딨냐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법은 멀쩡합니다. 제가 반면 영화에서 들어준 하사에도 몇 번을 얘기했지만 법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 요즘에 사실 이놈들이 또 법을 손을 대가지고 걸레를 만들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은 맨 처음에 최소한 제가 2005년도까지 봤을 때는 법이 민사소송법이니 형사소송법 아주 잘 돼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법을 안 지킨다는 겁니다. 그 법을 안 지키고 정면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보면 석궁 사건 그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자 했었던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최후의 정의의 보루라고 하는 건 개소리예요. 완전 개소리 미친 헛소리에 다름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주범은 바로 대법원입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선생님, 그리고 네.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그 나경원 댓글을 달아서 자위냐라고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게 허위사실은 아니지만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니, 글쎄, 나중에는 벌금까지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글쎄요. 지금 억울하다고. 바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나경원이 예를 들어서 진실인데 얘가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렇게 하면 그 죄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걔가 절대로 진실이라고 하면서 명예훼손을 안 걸었다는 얘기예요. 허위라고 했단 말이에요. 허위. 진실이라고 했으면은 그 죄를 하면은 그건 정당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근데 거예요. 민변 변호사도 그렇게 그 멍청한 놈들이지. 변호를 안 해줬다고. 아, 당연히 그 얘네들은 그래 억울하다고 막 억울한 그러시더라고요. 거는 당연한 거고 네.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허위 사실로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라고. 그쪽 그 검찰에서. 근데 허위 사실을 그 입증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에 그냥 100% 무죄예요. 네.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갖다 분명히 구별해야 돼. 거기 가서 이것이 과연 진실로 너는 진실대 그거로 명예훼손으로 나를 갖다가 혐의를 두는 거냐 아니면 허위로 명예훼손으로 하는 거냐. 그럼 진실이라고는 맞다. 그럼 결국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니 아니면? 진실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 죄는 된다 이거예요. 그거 맞아요. 그때는 죄를 달게 받아야 돼. 예? 진실에 대한 거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허위 사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명예훼손이 아니에요. 이게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진실에 의한 명예훼손. 두 가지가 있다. 딱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당연히 나경원은 이 얘기한 거는 당연히 걔가 진실로 했을 리가 없어요. 예. 당연히 그렇지. 그러니까 허위 사실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걸 구분을 해야 돼. 우리가 이제 남한테 명예훼손을 많이 당할 때 처음에 저한테 아니 진실을 말해도 이거 명예훼손이 돼요 막 이랬던 부분이 자꾸만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진실에 대해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도둑질한 걸 갖다 저 사람이 막 동네동네 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 그러면 그 사람 죄에 맞습니다. 구속되고 벌금을 물지든지 그럼 정당한 거예요. 합법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허위 사실로 하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그건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아, 법에서도 그래서 심판을 받을 때 그게 틀리다. 그러면 당연히 틀리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두리뭉실하게 명예훼손이 아니라 허위냐 진실로 검찰한테 그 조사를 만약에 받게 되면은 검사 당신이 지금 허위로 얘기를 하는 거냐 진실로 얘기하는 거냐 그걸 분명히 하라. 그리고 진실이라고는 내가 달게 거기 당신이 때리는 거에 대해서 달게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허위라고 한다면은 그건 아니다예요. 근데 허위로 된 명예훼손이면 더 가중처벌 이런 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더 크죠 당연히. 왜냐하면 진실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을 얘기를 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낮춘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죄는 상당히 가볍지만 허위는 아주 고의적인 의도적인 거로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세죠. 5년인가 그렇고 그 진실에 대한 건 2년 이하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참 공감이 와닿는데 내가 그 민변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도움을 못 받고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그 머리 숙여서 사과까지 하면서 뭐 이렇게 비굴하게 빌면서 이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해서 너무 기분이 나쁘다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때 그런 거는 민변이라는 것들이 자꾸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민변을 믿는데 민변이 그것들도 거의 대부분이 사기꾼 애들이에요. 그 옛날에 이용훈 대법원장이었던 놈이 변호사놈도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고 그게 다 사실이라고. 검사놈들 그거하고 조서들 거기서 꾸미는 거. 우리나라의 검경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은 조작의 수사의 일부예요. 걔네들. 물론 이제 아무 이권이 관련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한 이권이 관련되는 것들에 보면은 다 내가 본 거는 조작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억울하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냐면 내가 실제로 만난 사람인데 영등포 교도소에서 만난 사람을 보면은 그때 그 양평인가? 양보라는 데 잊어버렸는데 거기 그때 한참 고문을 하고 그랬었던 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절도범이었는데 도둑질을 했는데 이제 경찰에서 이제 그것을 수사를 하면서 사건에 이제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한 걸 갖다가 그거는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한 거는.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은 것까지 인정을 하라고 고문을 한 거예요. 고문도 해요? 네, 당연히. 그래가지고 그때 2000몇 년인가 하여튼 10년인가 9년인가 언제쯤 8, 9년인가 하여튼 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찾아보면 내 집에 가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에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고문을 당하고 왜 그러냐면 경찰들이 자기네들 미제 사건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갖다가 한꺼번에 하나 범인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은
너의 형량을 깎아주겠다 이거예요. 거기서 반항하면 형량이 올라가고 그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감옥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억울하다고 그런다고. 대부분의 사람들. 그 억울하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죄가 있어 대부분이요. 일단 죄가 있으니까 할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은 범인이 죄진 놈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이거 정말 위험한 얘기예요. 죄 지은 건 벌을 받아야 되지만 안 진 거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도 묵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죠. 그러면 완전히 하나도 죄를 안 진 사람도 조작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그러니까 재소자의 인권도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보면은 정말 아주 타협이나 하려고 그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덮어 씌워요. 그럼 덮어 씌우면 이 사람들이 반항을 안 해. 왜냐면 반항을 했다면 검사들이 구형을 굉장히 세게 때린다. 그럼 거기에다 맞춰서 판사들이 세게 때려줘요. 선고를. 그러니까 다들 조용히 있는 거야. 그 뒤를 다 뒤집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만나본 사람들 억울하지 않다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다 억울하다고 그래. 근데 그게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가 사기를 치더라도 막 5억밖에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검찰에서 막 한 8억, 10억으로 사기를 쳤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막 부정이 가능해요? 막 그렇게 해. 그런데도 그거 안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움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형량이 많아지고 그런다. 그래서 다 그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순 엉터리예요. 그런 데부터. 치사하고 더럽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기가 피해를 입더라도 다퉈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내가 재판을 받을 때 얼마나 그런 것들이 얘기해. 난 하나도 잘못한 거 없어. 석공도 쏴 죽였어도 무죄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것들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는 이런 각오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검찰하고 법원에서 하는 행동들은 법대로 안 해요. 일단 이런 것들에 얘기를 하는 것조차가 일단 조홍 목사의 체포 과정은 불법이라고. 네.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도. 노회찬 의원도 당연히 무죄지. 그러니까 서명운동 하는 건 미친 짓이에요. 그냥 조 교수 서명하지 말아요.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죄를 인정하는 거고 조국 같은 애는 사기꾼입니다, 정말. 아니, 그 인간이 기가 막힌 게 자기가 노회찬 무죄라고 하면서 논문을 2개씩이나 쓴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걸 갖다 사면이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까? 그거는 당연히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거기에서 맞서 싸워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지 그걸 갖다 사면 요청을 한다는 건 이건 뭐예요? 그쪽에다가 대법원이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한 합법화 포장을 하는 짓거리라고. 초죽일 놈이에요, 정말로. 내가 분노를 금치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인정을 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옛날에 어제도 제가 함세웅 신부님도 만나서 얘기했지만 함세웅 신부님도 옛날에 말도 안 되게 감옥 갔고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사면해주겠다고 해서 그걸 거부했습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거부했다고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부당한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저쪽한테 모든 법이 아닌 그야말로 걔네들 말이 그냥 법이 되는 겁니다. 판사의 말은 절대로 법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판사가 뭐라고 그랬다.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은 기독교에서 목사가 성경하고 반대되는 성경에 반하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 목사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네.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따라야죠. 그런 것처럼 목사의 말을 따른 거냐 성경의 말을 따른 거냐 한마디로 법전을 따를 거냐 판사의 말을 따를 거냐 법전에 있는 거 그다음에 법의 그야말로 법률 해석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받아준다 이거야. 그거 이외에는 대법원의 판례는 말이죠 법이 아니에요. 일단 원래 판례는 법이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다 판례를 들어가지고. 글쎄, 그게 다 사기라니까. 대법원, 내가 맨날 대법원이 양아치 조폭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는 그거를 2000년대 뼈저리게 아주 느끼고 이건 완전히 범죄 집단이라는 걸 그때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판사가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힘이 없어요. 문제는.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식하다는 게 못 배워서 몰라서 그런 거고 결국에 문제는
소위 법을 좀 공부했다는 법대 교수니 변호사니 이런 것들이 아주 쓰레기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이라고 얘기를 네, 안 잘못이라는 한다는 것들 거죠? 일단 얘네들이 첫째로 왜 그랬냐면 얘네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두 번째는 머리가 나빠. 이 법을 공부를 했다는 인간들이. 내가 경험한 바로 이해는. 내가 이 법을 제대로 알기 시작한 게 2005년도부터였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놈들이 이렇게 무식한 놈들이고 보니까 얘네들은 매뉴얼로 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이 대법원이라는 인간들이 법에 있는 거랑 법을 위반하는 법원 실무제의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에 법을 위반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법을 자꾸만 희석시킨다는 말이 그 말이죠? 희석시킨다는 것이라든가 법을 희석이 아니라 위반하는 내용. 법을 위반해. 법조문이 있고 법전이 있으면 법을 있는데 이거랑 많은데. 이것을 위반하는 내용이 또 따로 있어요. 네. 법원 실무제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법원 직원이라는 거 판사들이 그 법원 실무제요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위법 재판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알아야 우리가 대응을 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참 문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위 지식이 있다는 게 내가 옛날부터 그 영화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맨날 우리나라에 전문가가 없다. 사기꾼밖에. 난 100번이고 떠들어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문제는 변호사들이 그런 거 갖다가 판사들하고 왜 법에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도 다 싸워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이것들이 변호사들이 비겁하게 다들 판사들한테 고양 앞에 쥐꼬를 한단 말입니다. 아주 이게 심각한 문제죠. 선생님 그러면 이 판사의 막강한 아니면 법원의 이 막강함을 선생님은 어떻게 이걸 국민이 대처를 할 수 있다고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제가 우리나라 국민들도 되게 내가 비난을 하고 욕을 하는 이유가 국민들이 멍청하고 사실 부러진 화살의 핵심은 그것이 나는 억울하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난 억울하지 않아요. 나는 대법원이 양아치 조폭 집단하고 정면으로 전쟁을 한 겁니다. 그때 석궁 들고 가서 일종의 경고성을 발휘한 거고 법을 안 지킨다는 것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은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경고를 하기 위해서 석궁을 들고 간 거고 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부러진 화살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는 법원에 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전부 다 법을 위반한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선생님이 몇 가지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뭐가요? 이게 청원을 이게 그거는 법 바꾸는 거? 법 바꾸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그 조선일보 이명진 기자라는 놈이 네. 이제 김명호의 이제 하는 행위를 갖다 뭐라 그럴까 물타기라든가 악의적으로 보도하기 위해서 내가 헌법소원. 그건 기본권 침해에 대한 거예요. 법을 갖다 바꾸려고 하는 거라고 그런 것도 있고 왜냐하면 법이 잘못된 거를 된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한 것도 있고 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600건을 했대요. 그 정도 했을 거라고 난 믿어요. 왜냐면 많이 했는데, 내가 지금도 여러분들, 시청자분들한테 장담을 하지만, 내가 모가지를 걸고 장담을 하지만, 600건 중에 단 한 건도 합법적으로 기각된 거 없습니다. 다 불법으로 기각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600건을. 내가 그걸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안 해요. 왜 하게 됐냐면은, 예를 들어 두세 건을 해가지고 그것이 전부 각하가 됐다면은 일종의 그네들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지만 그게 아니고 얘네들은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반법치국가 주범이다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걸 집요하게 한 겁니다. 그 증거를 남기고 내가 증거를 남기고 그걸 책으로 쓴 이후에는 안 해요. 그리고 이 틈에 광고를 하죠. 내가 쓴 책이 판사 니들이 뭔데? 석궁 김명호 출판사에서 한 건데 거기에 법원의 판사들이 어떤 식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사기를 치는가 해서 정확하게 다 많이 나와요. 내가 지금까지 안 거를 다 써놨습니다. 집약을 해서 집약했어요. 그 재판 테러 수법하고 헌법 소원하는 거. 그러니까 믿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놈들이 검찰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에서 여러분들을 가두기로 작정을 하면은 여러분들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그대로 보여준 게 바로 부러진 화살입니다. 그거는 100% 거기에서 보여준 것이 내가 의도한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사실이고 그러니까 맥락상으로 물론 이제 약간의 영화적인 재미를 위해서 첨가한 거 그런 사소한 거 빼놓고는 거기 법정에 있었던 거는 오히려 축소된 느낌이 있고
표현을 다 못했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그대로 그야말로 걔네들이 정면으로 법을 다 위반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에 그거에 대해서 법을 공부를 했다는 인간들 중에서 거기서 제대로 얘기한 사람이 지금 딱 한 명인가? 어떤 전에 작년인가에 세미나에서 그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 한 번 한 거 이외에는 조국 교수 같은 인간들 중에서 그런 얘기 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일단 무슨 검증 신청을 하면은 그건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그건 받아들이는데 다 안 받아들인 거 자체가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혈흔 검증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어쨌든 쟤네들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감옥에 넣겠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꿔지는 거는 참 장기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모든 국민들이 좀 알아야. 많은 국민들이 이런 걸 알고 그거에 대해서 깨어나서 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범죄단체라는 걸 알고 거기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안 될 경우는 그러면 폭력으로 뒤집어 엎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정말 없습니다. 사람들은 폭력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데 무조건 나쁜 게 아닌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언제든지 정당하게 폭력을 쓸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존 로크라는 영국 계몽 사상가가 얘기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절대적으로 그 사람 100% 동감하는 얘기고 국민들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헌법 제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법원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헌법재판소가 국민에게 상식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항상 그것은 폭력으로 뒤집어 엎을 권리가 있어요. 그게 국민 저항권이에요. 국민 저항권. 네. 그 그래서 나는 저항권을 그걸 잠깐만. 내가 그래서 그걸 석궁 시위를 한 겁니다. 그걸 저항권 행사를 한 거예요. 법을 위반하는 것 때문에. 나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폭력을 행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는 건 법을 지켜달라 이게 지금 있는 법.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김명호 교수님한테 들으시는 말씀은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니 국민들이 법을 좀 더 알아야 이것들이 바뀔 것이고 작정을 하고 달려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시는 그렇죠. 거고요. 자꾸 알려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결국에 뭐냐면 이 대법원이라고 하고 대법원이 반법치주의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헛소리하고 자빠지고 법원을 안 믿으면 어떠냐 이런 소리 하는데 법원이 개판인데 뭘 믿어요? 그 미친 헛소리. 제일 내가 봤다 그냥. 그렇게 막 이렇게 비는 그런 사람들은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힘을 합치고 해가지고 이런 걸 알려야 돼요. 지금 문제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놈들 지금 조웅 목사에 대해서 비난하는 미친놈들 몇 놈들 중에 보면은 그 사람이 세 번의 허위사실 판결로 했다. 나는 그거를 근거로 드는 놈들이 미친 몇 놈들이에요. 법원이 그런 반법치국가에서 그거 판결로 그건 근거가 안 돼요. 절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많은 그런 일도 당했지 않습니까? 연예인 사건들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썼다가 내지는 터뜨렸다가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해가지고 걸려 들어갔다가 나중에 몇 년 지나가지고 그게 다 사실로 밝혀졌던 얘기들 이미 수도 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걸 우리가 교훈을 벌써 받은 거예요. 교육을 받은 거야. 근데 그런 학습이 돼야 돼. 학습. 여러분들이 학습이 돼야 돼. 대법원의 말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얘네들 말을. 그러니까 그 조홍 목사가 허위사실 판결을 그거 했다는 건 다 위법이에요. 위법 범죄적 판결입니다. 전부. 그거를 가지고 근거로 그 사람이 했다는 거는 미친놈들이라고. 나 그거 볼 때마다 분노를 느껴. 그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한테 내가 맨날 강조를 하는 것들이 이제는 법원이라든가 이런 걸 믿지 말고 스스로 간단한 것들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길러야 돼. 그래서 하다못해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법원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내가 항상 얘기했는데 당신이 내가 설명하는 거 못 알아듣겠느냐. 왜 법원한테 자꾸 미루느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당신의 그 논리대로 한다면은 그럼 1 더하기 1이 2라는 것도 수학자한테 물어볼 거냐 이거예요. 당신이 판단할 걸 갖다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부 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정도는 자기가 해야 돼요. 왜 남한테 모든 걸 다 전문가라는 그 사기꾼들한테 미룹니까? 전부 다 내가 보는 얘네 사람은 변호사 제대로 되는 건 거의 없어요. 못 봤어요. 박훈밖에. 박훈도 좀 문제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가르치면서 제일 낫더라고. 박훈만한 변호사가 없어요. 지금 내가 아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쓴 거지. 난 처음에 석궁 사건 했을 때 변호사 그거 할 때 안 했습니다. 전혀. 이렇게 허위 사실과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허위 사실이라고 걸리는 것과 거짓인 거를 알면서 진실인 아니, 것처럼 참, 하는 네. 허위로 가는 진짜 허위 사실과 이런 네. 것도 구별을 해야 되고, 이렇게 허위 사실로 해서 이렇게 아니, 될 나는 때 됐어요. 네. 그거는 검찰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 꼭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물어볼 게 있는데, 저도 이제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요? 근데, 왔어요? 아니 아직 오지 않았는데 뭐 기사 보면 나와서. 아, 그거는 예. 그러니까 기사 같은 것도 예. 신문 기사도 당연히 그러니까 그 누구야 그 이계덕 기자가 그걸 했나요? 예, 이게 그 인간 좀 문제 많은 것 같아요. 이계덕 기자님, 그거 진짜. 기자님이 아니지. 그건 뭐 기자 그리고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돼. 일단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이도 많고 내 앞에서 그 사람의 존댓말을 쓰면 안 돼요. 이계덕 기자라고 해야 돼. 소위 네. 왕 앞에서 자기 부모를 얘기할 때는 우리 애비, 저희 애비라고, 제 애비라고 해야 되는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낮춰야 돼요. 왕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네. 존댓말을 쓰는데, 내가 더 위야, 그 사람보다. 그러면 나를 존댓을 할 때는 그 사람을 낮춰야 돼요. 이계덕 기자, 이렇게. 기자. 그 사람, 그 신문 기사도 당연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그걸 의연하게 있고, 그리고 참고인 조사로 온다면은 그거는 안 나가도 됩니다. 합법적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피의자, 고발을 당했을 경우에 간다. 그런 거는 달라요. 그렇지만 그냥 조사할 게 있으니까 와라. 내가 피의자로 고발을 당했느냐. 그걸 확실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피의자냐. 참고인은 안 나가도 상관없어요. 딱 거절해. 참고인은 강제 그거 할 거 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지만 어제 좀 찾아보다가 말았는데 없더라고. 그런 게. 참고인은 나와야 될 그거 없어요. 만약에 제가 제작자고 만약에 그걸 유포한 사람들까지 막 걸려 들어갈처럼 막 이렇게 기사를 해요. 그럼 누가 고발했냐 이거야. 그럼 특정해가지고 누가 고발했냐 그거 일단 보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는데 예를 들어 어떻게 보면 압수수색영장이라든가 이런 게 왔단 말이야 집에. 네. 그런 거 왔을 때 분명한 거는 압수수색영장 하다가 무조건 집에 들여서 그거 할 게 아니라 당신이 압수하려고 하는 품목이 뭐냐는 걸 품목이 정확하게 뭐냐. 알아야 돼. 네. 거기 압수영장에 원래는 그런 게 정확하게 기재돼 있어야 돼. 내가 지금 그 조항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했는데 그 형사소송 규칙이라든가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사항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보면은 압수할 것들이 예를 들어 컴퓨터, 그럼 컴퓨터에 특정하게 지정을 해야 돼. 원래 그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한 거 아니면은 딴 거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해야 돼. 이거 그거- 건들지 마세요. 네? 이렇게. 그럼 딴 거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는 그 개판인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막 우르르 몰려가서 막 난장판을 난장판 만들어. 그게 아니라 만들잖아요. 압수수색 영장은 뭐냐 이거 특정한 거 정확하게 적혀 있어야 돼. 그럼 그거 내줘. 그냥 그거 내주면 돼요. 그거 이외에 딴 거 막 그거 가지고 가는 거는 그건 뭐냐면은 위법하게 수집하는 증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 위법하게 수집하게 증거되면은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런 거를 뭐 품목도 안 정해주면서 들이밀면은 거기에 대한 항의를 그러면 해야 되죠? 당연히 이건 불법이다. 이건 당연히 불법이다. 이건 거절해야죠. 싸워야 돼 다. 그건 당연히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네. 거기서 이렇게 빠끔히 문도 이렇게 해서 문도 열어주지 말고 네. 그런 거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미국 같은 데서 총으로 쏴 죽여도 무죄예요. 그런 거. 당연히 주거 침입죄는 말이죠. 미국에 나도 여행을 좀 다녀봤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피해가라고 그런다. 그런 데 가가지고 잘 모르고 말이죠. 들어갔다가 총 맞아서 죽어도 할 말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게 일단 주거 침입죄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총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도 총이 있어야 된다. 그 이제 만약에 불러가지고 가면 뭐 갈 필요 없어요. 그거 해서 내가 얘기했으면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해요. 네. 나한테 그걸 부르려면은 일단 소환장을 보내야 돼. 오라고. 네. 통지가 와요. 통지가 그냥 와요. 와가지고 갑시다 하는 건 체포영장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건 소환장이 온다고 그런 것들은. 근데 조홍 목사는 그런 것도 없이 네, 소환장도 없이. 없고 그러니까 불법이라니까. 네. 소환장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을 안 했다. 그러면 그땐 체포영장을 발부해도 합법이에요. 합법인데 네. 그냥 근데 조홍 다이렉트로 목사가 그거는 그건 불법이다. 네, 당연히 불법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허위사실 얘기하는 부분도 그것도
법원이 판결을 잘못한 것인지 그런 것도 따지지도 않고 내보내는 건 그거를 기사로 내보내거나 얘기를 하는 건 웃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기자놈의 새끼들이 기자 넌놈들이 정말 쳐죽일 놈들이 정말 많은데 네. 이것들이 법원이 얘기한 거는 전부 맞는 거로 얘기하고 뭐 반박했다 해명했다. 사실상 보면 법원이라든가 이런 어디야 검찰에서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터진 주둥에서 나온 대로 짓거리는 거라고. 그거 이외에는 정확한 표현이 없어요. 그냥 그때 거짓말을 해대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정확한 표현이 터진 주둥에서 나온 대로 짓거리는 거야. 여기에서는 조목조목 증거가 되는 거다 제출을 하더라도 저쪽에서는 아니다 그래. 네, 뭐 맞아요.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딴 소리를 네, 얘기해. 맞아요. 아니 일방적인 주장이면 내가 여기서 하는 거 정확하게 조목조목 따져야 돼요. 그게 원래 형사소송 규칙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에서 정확하게 왜 아니라는 거를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또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게 명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지킨다고 얘네들.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그 기자 연놈들이 아주 개떡 같은 새끼들 연놈들이 많은 게 기자놈들 내가 욕하는 게 그거예요. 이놈 새끼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법원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해명했다 이렇게 설명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만약에 법원에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쓰잖아요. 네, 그런 개 같은 놈들이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개만도 못한 인간 연놈들이라고. 만약에 아니 그거밖에 적당한 말이 없어. 난 어제 함세웅 신부님이 뭐라고 나한테 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오늘 내가 새로 안 게 뭐냐면 예수도 굉장히 욕을 잘했더라면. 예수도 그래요? 그러면 바리새인에 대해서 쌍욕을 했더라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엔 독사가 아니라 개 아니야. 그야말로 대표적인 게. 개만도 못한 인간 새끼들, 연놈들이 얼마나 더 점잖해. 네. 독사보다 개가 훨씬 낫지. 그럼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막 내가 유포를 했는데 너 나와 그래가지고 가서 쫄아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뭐 네. 거기에 대비책 같은 건 있나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얘기를 뭐라고 하면은 입증을 하라 이거 내가 한 걸 허위 사실이라는 걸. 그리고 입증이 안 나 됐으면 유포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따져야 된다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 일단 허위라는 거 왜 허위냐 이거야. 이게 왜 허위냐. 당신네들이 증명하는 게 뭐냐. 근데 사실상 이걸 허위라는 걸 허위 증명을 사실을 유포를 하니까 네, 허위 사실 유포라고 그러니까 허위라는 증거를 대라 이거야. 대라. 진실은 어떤 거냐 그럼. 당신이 얘기하는 진실은 뭐냐. 그리고 진실에 대한 증거를 대라 이거지. 그게 검찰의 일이다.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진실에 대한 증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증거를 대라 이거야.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어떤 연예인이 누구의 아들을 낳았다 뭐 그렇게 하는데 네. 그러면은 그게 허위라는 거면은 그 아들에 해당하는 애에 대해서 업되는 뭐 얘가 뭐 예를 들어 뭐 처녀라든가 처녀라는 그 증명서 증명서라든가 뭐 이런 걸 들고 나오든지 뭐 하여튼 뭔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와서 떠들어야지 무슨 놈이 얼어 죽을래 뭐 이렇게 그런 사실 없다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럼 세상에 자기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하고 나 그런 적 없다고 하면 다 무죄가 되나? 완전 지금 하는 수작이 검찰이 지금 하는 수작이 완전 그따위 수작이에요. 하나도 증거도 없이 그러니까 살인 뻔히 하고도 나 그런 적 없다 야. 너 네가 봤냐 이거야. 네가 동영상 봤니? 이딴 식으로 나오는 거라고. 그걸 갖다 뭐 논리적으로 수학처럼 증명을 한 것도 아니고 전부 엉터리예요. 얘네들. 우리나라는 개판이에요. 내가 아주 CSI 우리나라는 100년 돼도 아직 안 될 거야. 아휴. 내가 석궁사건 거기에서 그거 하면서 나도 놀랬어요. 경찰하고 검찰의 수사 능력이라는 게 그렇게 개판이고 형편없는지. CSI는 아주 먼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그런 걸 너무 몰라요. 내가 저번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거기서 성동구치소에서 만난 사람 중에 이제 조폭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람은 싸움부터 가서 칼로 그 사람 가게에 있는 칼로 그 사람 주인을 갖다가 허벅지를 찔렀어요. 거기다 버리고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붙잡혀가지고 경찰이 내놓은 칼을 보니까 그 칼이 아니야. 근데도 이 사람 거기서 얘기를 안 해요. 왜냐? 그걸 얘기를 했다고. 왜냐하면 사실 미국 같았으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게 무죄라든가 이런 걸 받을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근데 한국은 그게 통해. 왜냐하면 판사놈들이 그런 거 따져주지도 않거든. 저놈의 새끼가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도 저게 반항한다 이래가지고 괘씸하다고 더 때려준다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걸 반항을 안 해요. 거의 다 사람들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왜 누구야 해리스 포드 무슨 불이네요. 해리스 포드 나왔던 그 프리즌드 이노센트인가 뭐 하여튼 그런 영화가 있어요.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데 교묘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 경찰이 그 자기가 뭐 마셨던 컵 그런 거에 대한 지문이 묻어있는 컵을 갖다 경찰이 버려주고 그랬다고. 근데 증거가 없어가지고 무죄가 됐다고 이 사람은. 어?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고요. 그런 심증 가지고는 절대로 그 유죄를 때릴 수 없는 게 바로 법치주의예요. 아니, 드세요. 얘기만 해도 미안하네.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 만약에 뭐 유포자라고 해서 막 검찰이나 이런 데서 오면 이게 허위사실로 유포를 했다는 걸 증명을 해라. 이런 진실이라는 식으로. 진실이라는 걸 증거해라. 그 다음에 내가 그거를 허위사실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 허위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를 어떻게 증명할래? 어? 증명해라. 이렇게 나와야 돼. 아, 진짜, 예. 그러면서, 예.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많지요. 이렇게도 올라오고. 유포 왜 했냐고 하면 어떡해요? 막 또 올라왔네. 유포 왜 했냐고 하면 유포야 어떡해요? 내 취미다 그러지 뭐. 내 맘이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왜 못해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쫄으니까 얘기를 못하지. 유포는 진짜 자기 마음이죠. 예. 우리는 내 취미야. 내치진의 일이에요, 그거는. 그래. 그게 무슨 유포한 게 무슨 잘못이야? 좋은 일, 예를 들어서 칭찬 유포하는 것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아까 딱 우리가 그 일이 하자마자 올라온 게 그거거든요. 나는 우리 며칠인지 정말 똑똑한 게 조현호는 2년이 넘게 했는데 어떻게 조홍 목사는 다이렉트로 하냐. 그래, 그거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라고 이렇게 이 네티즌들이 그렇게 써야 돼요. 앞으로. 법을 전부. 위반하는 범죄. 그게 뭐냐? 범죄입니다. 어떤 이렇게. 법이냐? 바로 헌법 제 11조 법 앞에의 평등. 이거예요. 정확하게. 사람들이 그 말을 자꾸 이중잣대는 이런 소리를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목표는 뭐냐면 이 법원을 뒤집어 엎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 법원이 범죄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이중잣대니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이상하게 묘하게 이렇게 온건한 표현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법원이 아주 정당성을 갖게 된다고. 그게 아니에요. 법원은 100% 뭐냐면 헌법 제 11조에 나와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돼. 네, 법 앞에 법 앞에 평등을 위반한 거라고. 네. 그 검찰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범죄 행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또 이 부분도 있어요. 저를 감시를 했는지 아니면 도청을 했는지는 입증이 안 되지만 거기에 그 당시에 저 도저히 거기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장소에 와서 체포를 해갔거든요. 만약에 제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그 따지려고 할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그건 좀 사실 솔직히 그건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거를 갖다가 이제 나름대로 그걸 갖다 따지려고 한다면 일단은 네. 뭔가 남을 공격을 하려면 이쪽에서 충분한 준비라든가 증거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런 것 같다. 근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희박하다고. 맞죠. 그러니까 오히려 괜히 하다가 배만 쓰고 속만 상하고 그런 건 아예 꿈도 못 꾸거든요. 그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이런 건 힘이 없어서 당한다 이 정도는 양보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사성어까지. 예. 저도 예전에 벤처 사기로 검찰에 가서 밥만 먹고 진술 거부 미란다에 풀려났어요. 조응희 목사님이 2번이나 고발한 것은 왜 수사 안 하고 물음표 땅땅땅 3개. 예. 여러분들 한마디 말해서 내가 좀 알아야 싸울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이 뭔지 똑바로 알아야 되고 진실을 말했어도 이게 걸리는 경우가 있고 아니, 난 진실로 허위사실한 것과 그리고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허위사실한 건 구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허위사실은 검찰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요. 얘네들이 보니까 내가 이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얘네들이 네. 은근히 이제 사기를 치는 판례를 또 하나 만들어놨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어떻게? 바로 그 정봉주 네. 정봉주 구속 그걸 해가지고 네. 내가 그 어디야 그 정봉주 구속한 그 이상훈 대법관 그 인간을 불법 강급죄로 고소를 했잖아요. 1년여 전에. 아 그래요? 네, 그때 몰랐어요. 그때. 네. 그게 2011년 12월 달에 고소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묻지마 불기소가 나왔는데, 불기소 이유를 보니까,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고. 그걸 인용을 했어요. 거기서 네. 보면은, 입증을 해야 된다, 이거. 허위에 대한. 그걸 뭐냐면,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 유포.
서로 이제 후보들끼리 서로 간에 비방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기 허위사실 유포죄가 또 있어요, 그 안에. 그 안에가 아니라 사실은 공직선거를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죄에 겹치는 부분이죠. 근데 이 형법에 이것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놈들이 거기다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법률 해석을 해놓은 거나 완전 상반되는 거. 말이 안 되잖아. 네, 말이 안 되죠.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런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는 공직선거에 관련되건 어디 뭐 출판물로 인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하건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런 거는 뭐 쉽게 얘기를 하자면 법률은 항상 어디 가든지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직선거에서는 그 본인한테 유포한 사람한테 입증을 해야 된다고 이놈들이 개소리를 해놨더라고. 나도 그거 몰랐었어요. 그때 고발하기 전까지는. 네. 그때 그 이상으로 고발해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위법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허위사실 뭐냐면 이미 얘네들은 검찰이 입증해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인용을 해가지고 불기소 처분을 낸 거예요. 얘네들이.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뭐냐면 이것이 이 법률 해석을 변경을 하려면 반드시 전원합의체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게 네. 법원조직법 제7조 1항의 3입니다. 법률 해석을 변경할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원합의체. 안 거쳤어요. 그러니까 위법할래요, 이거. 위법할래. 정봉주 의원님도 되게 당연히 억울하시네요. 그 사람 억울한 거죠. 그때 내가 그래서 낙검수한테 얘기를 한 거 이런 거였는데 그 인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공법을 나가지 않고 뭐 대부분이 판결을 제대로 할 거라고 정신 나간 놈들이지, 그놈들. 내가 그때 한참 욕했어요. 이게 비응신들이라고. 대법원한테 이때 이 판결을 이 법률 해석을 들이대고 이미 무죄인데 무슨 시간 끌 게 뭐 있냐고 그렇게 했어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공법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꼼수로 간 거예요. 그야말로 꼼수. 그 실패한 거예요. 대법원은 대법원에 가서 아부하고 다들 그런 거야. 노회찬도 마찬가지고 다 그게 다 대법원이 문제라고 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원조직법을 위반한 그거고 또 한 가지 가만있어 봐. 잊어버리지 않게.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요거 보입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 허위사실 유포죄 대하여 잠깐만요. 잠깐 310조 제2항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하여 대법원이 지들 멋대로 꼴리는 대로 판결할 목적으로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법률 개선을 내놓았다는 것, 지금 말씀하신 것이요. 국민들이 묵과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왜냐하면 법원이 법률 해석을 변경할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3 그리고 에 의하여 전원합의체에 의하여 종전에 법률 해석 판례를 폐지 또는 변경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되면 안 되니까 폐지 또는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거고, 법치주의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는 것. 그러하기에 피의자로 하여금 무죄를 입증시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입증하여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형사소송규칙 제133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양아치들이 피의자에게 무죄를 입증하라고 만든 대법원 이거 2005년도 이거요. 판결들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국헌 문란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리고 자, 내가 영상으로 한번 얘기할 게 있습니다. 네. 지금 대법원장을 하고 있는 대법원장 질을 하고 있는 양승태한테 네. 야, 승태야, 오랜만이다. 내가 참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네. 야, 승태야, 오랜만이다. 2005-6년도 너의 재임용 관련 개판 위법 법리에 대해 공개 법리 논쟁하자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했던 김명호다. 너 그때 공개 법리 피하려고 찌질하게 정문으로 다니지 못하고 옆 동물로 다녔잖아. 응?
근데 너도 이제는 대법원장 됐으니 정문으로 다닐 터이고 당당하게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하여 TV 공개 법리 논쟁하자. 난 혼자 내지 박훈 변호사 데리고 갈 테니까 너는 도움 필요하다면 네 똘마니들 2천여 명 데리고 와도 좋아.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말이야. 너 승용차 유일죄는 지키냐? 1003번 타고 다닌 이용훈처럼 매주 수요일날 번호 다른 차만 바꿔 타고 다니는 거냐? 아, 이거는 어쨌든 허위사실 유포죄 관련해서 공개 TV 법리 논쟁하자. 그리고 여러분, 이 판사 니들이 뭔데랑 여기 그 광고 좀 하세요. 제 웹페이지 이런 데 가보면은 판사 니들이 뭔데 제대로 된 정보들을 많이 보죠. 여기 정보들이 많다고 합니다. 요거 예. 빨리빨리 적으세요. 제가 이렇게 계속 들고 있을게요. 굿 짝짝짝짝짝짝 양승태 지부에서 내보내야 해. 아니면 다른 나라에 수출해야 하면 짝짝짝짝 예. 굿 예. 와 크크크크 예. 여기 가시면 우리가 모르는 많은 자료들이 있다고 하니까 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장해 두시고 필요할 때 법률 해석도 우리가 웬만한 건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우리가 법원에서 피해를 안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막상 이제 막 일이 닥치고 뭐 하면 모르니까 변호사나 이렇게 아시는 분들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럴 때 판사들이 예? 그 나쁜 사람들이거나 나쁜 마음을 먹고 돈만 뜯으려고 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건이 꼬인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런 거 사법 피해자들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판결이 한 번 잘못되면 이게 꼬여요. 그런데 그것들을 꼬이게 해놓고 또 다른 데 가갖고 다른 변호사로 해갖고 또 꼬이고 돈만 날리고 해결은 안 되고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뭘 한다는 거죠. 예. 판사 니들이 뭔데? 그리고 요거 보여드렸습니다. 그 이제 일종의 비유고 예. 실제로 보면은 말 잘못하거나 사람들이 아니면, 이게 법에 걸리는 거랑 법에 안 걸리는 거랑 구별을 못 해가지고 당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영화에서 보는 것들이 다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한테 법정 내에서 요구를 하는 거는 법정 모독죄로 걸려. 그렇지만 판사한테 보내는 거, 서면들, 거기다가 욕 딥다 썼잖아요. 그거는 죄가 안 돼. 그럼 또 안 걸려요? 그러면, 왜냐면 법정 모독죄가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그 판사 새끼가, 김영호라는 판사 놈 새끼가 그때 얘기를 했지. 법정 내에서 나오고. 피고가 글로 쓰는 거야. 얼마든지 마음대로. 그거야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 법정 내에서 하는 거야. 가만 안 두겠다는 식으로. 되쳐먹지 않은 새끼. 뭘 알아야 한다는 거네, 결국. 네? 질문이라면 말하지 않고 글로 쓰면 대답됐으면 말로 하는 거겠죠. 아니야, 그것도 좀 문제예요. 법정 내에서 하는 거는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글로 쓰는 거는 이제 이미 법정 밖에서 보내는 거니까. 뭐냐면, 걔네들이 나이 먹고 그래가지고 다 까먹고, 내가 그 서기호 판사하고도 얘기를 했지 뭐. 얘네, 우리나라에서는 말이죠. 법전을 안 봐. 그리고 실제 그러니까. 자기 관련된 판례만 찾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은 무시해도, 이놈들이 법은 무시해도 대법원 말은 무시 못하죠. 왜냐면 자기네들의 재임용하고 승진권을 갖다가 대법원이 딱 틀어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꼼짝 못해요. 그래서 웃기는 게 우리나라는 그 판례에 대법원 판례를 거의 인용을 하지 법 조항을 인용한 건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대법원 놈의 새끼들이 아주 양아치 조폭 집단의 연놈들이라고 내가 증오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국민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들이
법을 위반하는 판례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거기 이제 사기로 혐의로 들어온 사람들 보면은요, 사기죄가 대부분 50% 이상은 사기죄가 아니야. 사기의 죄 형법에 죄가 어떤 거라는 거는 형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 사기죄를 보면 형법에 아니야. 형법으로 보면 사기는 뭐냐면 남을 속여서 재물의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돈을 꾸어가지고 그걸 못 갚은 거는 사기죄가 아니야. 근데 하기죄로 해요? 그럼 사기죄란다. 이것들은 어떤 이유를 붙이냐면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그 돈을 껐다 이거야.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가 누구한테 친구한테 돈이 없어. 얘네들 뭐 한 1억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친구한테 1억을 더 구워가지고 2억이 돼야지 뭔가 시작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현재 1억밖에 없는데 갚을 능력이 없죠. 당연히. 그거는 실패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것들이 사기죄라고 한다. 그래서 2억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망해. 그런 것은 못 갚아. 저쪽에서 해가지고 고소를 한단 말이야. 사기죄로. 그럼 그게 고소가 성립돼요. 사실은 그건 보면은 일종의 민사라고. 돈 달라고 하나. 돈 달라고 하나. 근데 그걸 사기죄로 하는 그런 식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정확한 건 아니지만 내가 본 많은 것들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다 많은 걸 줄이고 그래서 핵심만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사기를 한다고. 맞아요. 돈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예요. 그게 사기가 아니야. 예를 들어 사기라는 거는 어떻게 되면은 분명히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사업을 할 생각도 아니고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시작을 한 거야. 2억을 가졌 했으면 그 사기 아니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원래 2억도 아니고 뭐 한 5천만 원만 드리고 하는 척 하면서 이런 게 사기지. 속였다는 거. 소위 그런 기본을 속였다는 것만 그건 사기가 되는 거죠. 그것도 잘 알아야 대응을 하네요, 진짜. 내가 놀란 게요. 내가 2000년대 와가지고 법을 보면서 대법원 놈들이 내가 왜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대법원 놈들이 그런 줄 몰랐어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법을 거의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데에서 지키고 정작 정말로 힘 있는 사람하고 약자랑 붙잖아요. 실제로 법이라는 건 그 목적이 뭐냐면 물론 사회 기강을 잡는 건데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거라고. 네, 맞아요. 근데 이것들이 뭐냐면 사회적 약자를 구하는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가끔가다 얘네들이라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사회적 약자를 맨날 폐소시켰느냐. 그렇게 하면 이제 난리가 나죠, 당연히. 법은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100개 중에 한 5개에서 10개 정도만 제대로 판결해주고 나머지는 개판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주 이놈 새끼들은 정말 쳐 죽일 놈들이야. 그래서 사법개혁 난 그런 얘기 안 해. 사법부 타도해야 돼. 국민들이 너무 몰라. 이런 병신들이 내가 나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석공을 괜히 들고 간 게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에 들고 간 거야. 이걸 알라고. 그랬더니 겨우 안 게 뭐냐면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무슨 뭐야 그거. 성대 입시 문제 틀렸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고. 초구리가 없는 얘기네. 내가 그거 한 건 성대 그게 아니야. 난 법원을 친 거야. 법원이 아주 그냥 쳐 죽일 것들이야. 그러니까 법원만 되면은요, 모든 게 거의 다 해결이 돼요. 맞아. 지금 선거, 이거 부정도 대법원이 잘못 판결한 거잖아요. 잘못한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잘못 판결했다고 얘기해. 실수도 있어요. 실수가 아니야. 얘네들은 의도적으로. 네. 그런 걸 갖다 꼭 표현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 그런 표현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걸 해야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법원이 그 양아치 조폭 집단이고 범죄 집단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잘못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여전히 걔네들이 괜찮은 놈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맨날 혼나요, 선생님한테. 아니, 난 다른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그냥 맞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놈들이 그 법률 해석 내가 얘기하지만은 저는 변호사니 뭐 이런 새끼들 얘기하고 하잖아요. 뭐라고 하면 판례 변경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판례 변경이라는 거는요 법전에 없어.
근데 법률 해석은 법전에 있는 용어야. 그래서 나는 법전을 봐야 된다는 거야, 항상. 그런 걸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서 판례 변경하면은 이게 좀 다르게, 뉘앙스도 다르고 굉장히 달라요.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놈들이 그냥 넘어가요. 저놈들의 말에. 그러니까 주장이라고 하지 말라고, 함부로. 어떤 건 증명하지 못한 건 주장이라고 하면 증거를 얘기를 하면서 할 땐 주장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기자색 몇 놈들 쓰는 거 보면은 다 그걸 갖다 이쪽 얘기는 전부 주장이라고 하고 저쪽 힘 있는 기관에서 얘기하는 건 뭐, 반박했다, 조목조목 설명했다, 뭐 이딴 식으로 나와. 그게 아니지. 걔네들이야말로 증거도 하나도 없이 터진 주둥에서 나오는 대로 쓸데없는 자료 내보내고 터진 주둥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거라고. 저번에 그거예요. 안동 그거 4개가 된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게 무슨 해명이야. 어떤 그 쌍놈의 새끼, 난 그런 데 분노 굉장히 느껴요. 그 기자 같은 놈들. 그런 거 그렇게 해명을 했다고, 될 수 있다고. 그게, 아니, 물론 될 확률이 있어요. 그건 0.0000% 안 돼.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을 얘기를 하자고. 어떻게 내기가 나란히 접해서 나와요? 네, 말도 안 그러니까 그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터진 주둥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왜 그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밖에 더 좋은 표현이 없어요. 근데 함신부는 나보고 욕하지 말라고, 난 욕은 계속 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 아니게 예수도 욕을 했대는데 뭐. 그래도 얼마나 그 사람. 명호버드님 좀 전에 그거를 순환 하셔서 할 때 확 하시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하잖아요. 네, 적절하게. 그때 타이밍 맞게 욕을 딱 그거에 잘못한 거에서 정확하게 강조. 네. 그렇죠, 당연히. 제가 요새 저도 욕이 붙었어요, 맨날. 우리 방에서 쓰벌 이렇게 맨날 써요. 쓰벌. 스벌이라고 난 그런 건 인터넷에 그런 건 잘 안 하는데, 어쨌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어제도 그 함신부님 얘기가 나보고 편집광증이니 뭐 정신병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내가 그때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 함신부한테 그런 게 가는 거야. 나에 대한 음해가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맨 처음에 나왔냐면요, 박홍우 이놈이 그걸 한 거야. 그 검사인가요? 그 판사 새끼지. 판사? 내가 그 협공 들고 가서 위협한 그 당사자 박홍우 판사 그 개만도 못한 새끼가 그 얘기를 어디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얘기했어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하면서 이놈이 김명호 정신감정 받게 시키는 게 어떠냐. 근데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김명호가 이렇게 보면은 얘기하는 게 하나도 뭐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근데 예를 들어 미네르바 같은 거 봐. 트집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네들이 잘못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얘한테 뭔가 잡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김명호가 보니까 얘기하는 게 다 또박또박 맞단 말이야. 얘가 처음부터 첫 대면부터 나한테 박살이 났다고. 바로 양승태랑 관련이 있어요. 이놈이 쥐뿔도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 몰랐지. 모를 수가 있어요. 법이 워낙 많고 판례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이놈이 내가 잘 아는 걸 가지고 우겨댄 거야. 한마디로.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리고 우겼어요. 이건 뭐냐면 청구 취지를 2개를 일부러 내가 했는데 그거를 왜 2개가 똑같은데 하나로 해야 되는 걸 갖다가 2개를 했냐 이거야. 뭐냐면 저번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청구 취지를 교수 재임용 무효. 아니, 하나는 교수 지위 확인하고 또 하나는 재임용 그 결정 무효. 2가지를 했어. 하나 보면 재임용 결정이 무효가 되면은 교수도 당연히 되는 거고, 교수가 되면 재임용 그것도 무효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사실은. 근데 양승태 이 개만도 못한 새끼가 그걸 2개가 다르다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로 얘가. 근데 나는 알고 있었다고. 근데 박홍우는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재판장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러니까 박홍우가 아니 나보고 탁 얘기하는 게, 아니 피고는 수학을 해서 논리적인데 이게 2개가 같은 거 내가 왜 2개로 했냐 이런 거야. 걔가 상식적으로 판단한 거지. 맞는 거지. 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내가 그랬어요. 판사님 말이 맞다. 근데 지금 대법원에서 2개로 나눠놨다 그런 거야. 근데 이 자식이 우겨.
두 개 같으니까 하나로 하래. 그래서 내가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무거라도 되면은 해줄 거냐 둘 다. 그렇게 했지. 그러면서 좋다 그러면 교수지 확인만 남겨놓겠다.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이제 내가 이놈의 새끼 이게 쥐뿔도 모르는 주제에 저거 분명히 근데 끝나고 나가면서 이제 하나로 지금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 그래서 나갔지. 끝났지. 끝나고 나서 가면서 저 새끼 분명히 저놈이 저거 찾아보고 나중에 안 했다고 거짓말 할 거다. 당연히 예측을 했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딱 갔어요. 두 번째 재판에. 두 번째 재판에 갔더니 어땠냐면 밥 먹고 갈 거야. 이놈이 딱 법정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법원 경비가 나보고 탁 잡더니 녹음기 못 들고 갑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뭐야? 이미 나는 거기서 수도 없이 행같이 시위를 하니까 다 법원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안다고. 그 얘기 뭐냐면 벌써 그게 뭐냐면 그 얘기 내가 이제 그 조금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이렇게 청구 취지 그거 한 걸 갖다가 박홍우 뭐라고 했고 내가 뭐라고 했고 그 대화체를 쭉 써가지고 그걸 갖다가 인터넷에 올린 거야. 누가요? 내가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 박홍우가 그걸 본 거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녹음기를 갖고 왔을 거라고 추측을 하면서 법원 경비한테 그 김명호 들어오면 녹음기 뺏어라. 이런 내지는 그런 얘기를 하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법원 경비가 그래서 나보고 법원 경비가 딱 녹음기를 얘기를 하고 녹음기 있냐고 그래서 있다고. 근데 내가 판사한테 허락 받고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들어가서 딱 시작을 하는데 저번에 녹음기 가져왔네. 박홍우가 딱 물어보면 그때 안 가져왔죠. 그때는 안 가져왔어. 근데 나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다가 이제 이놈이 거짓말 할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녹음기를 가지고 간 거야. 그리고 그때 동시에 뭐라냐면 변론 지금부터 법정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거 다 녹음해달라는 신청까지 했어요. 동시에 또 다 했는데 이 새끼가 녹음기 그럼 어떻게 그거 한 거네 인터넷에 그거 내가 메모를 하고 그다음에 내 기억에 의해서 그걸 갖다 한 거다. 그런 거네. 그럼 또 녹음기 있네. 그래서 내놨지. 그때 녹음 못 한다고 하면서 나갈 때 가져가라 하면서 경비가 가져가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변론 녹음 신청 그거 한 거 얘기를 했더니 당연히 기각하지 이 새끼가. 안 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 석궁 사건도 말이죠. 이렇게 잘 알려진 게 뭐냐면 그때 녹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그렇게 알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거짓말하거든 판사 새끼들이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억울하다고 하면서 판사들이 거짓말한다. 막 억울해하는 사람들 있죠. 말로만 하니까. 네, 그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당사자기 때문에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 대부분. 근데 판사놈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얘네들이요. 그리고 석궁 사건에 그게 그렇게 알려지게 된 동기가 그 녹음한 게 다 있기 때문에 이 영화 감독들도 그 영화를 만들 생각을 한 거야. 그게 완전 공판 기록이 그냥 공식적인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맞아요. 막 조금씩 고쳤겠지만 그거예요. 왜 딴 사건은 왜 안 되냐.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뭐냐면 그 박홍우가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변론 녹음 신청 그러면 다 기각했지. 이유가 뭐냐 이거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 판사들이 막말 같은 것들도 변론 다 그 법정에서 녹음을 다 하잖아요. 그럼 막말 못해요. 그렇죠. 네. 지들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녹음을 미국에서는 자동 녹음돼요. 다. 웃기는 나라라고 이게. 아주 그러니까 이 개새끼들이 대법원에서는 맨날 막말 판사들 얘기 나올 때마다 이 대법원 이 쌍놈의 새끼들이 생쇼를 하는 것들이 무슨 뭐 윤리위원회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그럴 때마다 좀 화가 나고 국민들하고 이 변호사 이런 새끼들이 아주 쳐죽일 새끼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변호사 새끼들은 말이야 심지어 어떠냐면 이 소송 당사자가 변론 녹음 신청한다고 그러죠? 그럼 변론 안 하겠대. 자기 안 맞겠다고 해요. 그게 판사들을 불편하게 하거든, 당연히. 제대로 그게 자기들의 그게 다 증거가 남아버리잖아요. 개판으로 판결하는 것들이. 물론 그래도 하지만, 석궁사건 그래도 했지만. 그게요, 이 박홍우가 그때 깨진 거야.
나한테 처음부터. 깨지고 나서, 그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기 그런 적 없다고 한 거야. 다시 그걸 갖다가 2개로 하기로 했다는 거라. 네, 그러면서 이제 양승태를 그때, 양승태가 그걸 판결을 한 거를 가지고 해서 양승태한테 충성을 바친 거지, 얘가. 그래서 얘가 그 석궁사건 그 의원에도 지금 의정부 법원장을 통해서 서울행정법원장이 됐잖아요.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거. 양승태는 아주 돈독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말이죠. 범죄를 저지르는 새끼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양승태 놈이 잘못했는데, 그거를 이제 끌어안고, 그걸 다 막아준 거지. 자기가 대신. 그리고 이제 내가 석궁도 가서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양승태가 그 대법관들 14명인가, 13명인가 있었는데, 그 면회 온, 그 다음날인가, 그날인가, 면회 간 놈, 그 병문안인지 지랄인지 생쇼를 부리는 거기 가는 놈이 양승태라고. 그 양승태가 대법원장 되니까 탁탁탁 박홍훈을 승진하잖아. 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 양아치 조폭 집단이지. 뭔가 가서 해결을 딱 하면은 그 승진 탁 시켜주고, 역시 너는 내 오른팔이다. 이거 아니야? 조폭 집단이에요, 완전히. 무슨 얼어 죽으려면 정의의 보루? 나 그 얘기 나올 때 작년에 한겨레 신문에도 인터뷰할 때 개소리 한마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게 개소리네. 정의의 보루? 미친놈들. 그런 얘기 하는 놈들 보면 정신 나간 소리야. 가끔가다 어쩌다 좋은 그 판결 하는 때 있어. 그건 운이 되게 좋은 거야. 그 소위 강자랑 붙어가지고 이기는 경우가 없어요. 맞아요. 특히 요번에 성관이가 답변서를 보냈는데 당선 정지에 관한 답변서를 자기네가 기각이라고 하면서 보냈는데 제가 순간 오해를 했어요. 법원에서 보는 줄 알고. 근데 그게 법무법인 발언이에요. 성관이가 발언 이런 노펌회사한테 그걸 맡긴 거잖아요. 아니야. 그건 뭐냐면 아닌가요? 그 답변서는 뭐냐면 이제 소장 2번을 4번을 보내요. 네. 소장을 내면은 저 상대방한테 보낸다고.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서를 거기에 대해서 그 자기가 변명을 갖다가 저쪽에서 그 선관위에서 내보내야 돼. 선관위가 발언인가 거기 법무법인에다 부탁을 한 거지. 기각 어쩌고저쩌고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기각을 해달라고 한 거지. 당연히 얘네들은 그렇게 해달라고 법원에 한 거지. 법원에서 결정을 난 건 아니야. 난 그거 보지는 않았는데 나도 그 맞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내가 왜 발언이 왜 들어가지 이랬거든요. 거기에서 발언이라는 그 법무법인 변호사 단체가 있잖아요. 그게 법무법인이라고 그런다고. 거기에서 이제 변호사 어떤 놈이 그렇게 쓴 거라고. 이거 기각해달라고. 그렇게 한다고 걔네들이. 그거였군요. 제가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당선 정지를 뭐 시킬지 안 시킬지는 아직 결론은 안 났다는 얘기죠. 네. 선관위에서 이거 선관위에서 해달라고 한 거고. 근데 선관위에서 당연히 해달라고. 자기네들 증거가 남으니까 범죄 증거가 남으니까 그런 건 다들. 그러니까 다 증거 인멸을 한다고. 그 석궁 사건에서 그게 잘 보여준 게 석궁 사건이에요. 내가 그걸 대표적으로 얘네들이 범죄 단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그걸.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걔네들 드러난 거야, 다. 알기 쉽게 걔네들 또 멍청하게 또 했지. 지금, 이거 어디 갔더라? 질문이 있는데, 부정취임이 지속되리라고 보시나요? 부정? 네, 부정취임. 내일이 취임날이잖아요. 네, 부정취임이 되겠지, 뭐. 어떻게 내가 지속되리라고 얘기했잖아요. 보시나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되지, 뭐. 교수님 존경합니다. 이대로 가다가 5년 뒤에 더 찌든 세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5년 뒤가 아니라 앞으로 이게 좀 어느 정도로 최소한 추계표의 원칙을 세우지 않는 한 5년 뒤가 아니라 몇십 년이 될지 모르죠. 그렇죠. 부정선거 앞에서도 계속 되겠죠. 25년 전 노태우 때도 그렇고 지금도 알고도 당하는데 부정취임. 부정취임. 되겠지 뭐.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나는 박근혜가 되건 문재인이 되건 누가 되건 상관없이 뭐 우리가
그게 중요한, 그거를 뭐 정치적인, 우리가 정치할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서민들이 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약속, 법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전태일 씨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난 그 사람 몰랐거든요, 전혀. 네. 불신만 하고 그랬던데, 그 사람도 얘기한 건 다 뭔가 아니에요. 뭐, 우리한테 임금을 올려달라, 이런 거 얘기한 게 아니라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도 있는 법 지켜달라는 얘기예요. 왜 법을 안 지키고 니들이 뭔데 법 위에 있느냐 이거야. 그렇다면 너희들도 때려 죽여도 우리는 무죄라는 얘기예요. 그게 소위 지금같이 민주주의 국가라든가 이런 것이 된 이유가 투쟁 없이는 안 됐어요. 난 그래서 촛불시위라는 거 개소리해. 무슨 촛불시위야. 횃불시위를 해야지. 강목시위를 하든지. 민중은 말이죠. 항상 때려 엎을 권리가 있어요. 부당한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첫째로 문제는 그 부당성을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거에서 학습이 돼야 돼요. 그게 되지 않는 한 그리고 무조건 가서 뭐 독재 나가라 뭐 이딴 소리는 그건 개소리야. 그게 아니라 일단 차근차근 자네들이 왜 우리가 모든 사람들한테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도 다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법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법을 지켜달라 이거야. 지금 니네들이 악법이라도 그것도 안 지킨단 말이야. 얘네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차근차근 하는데 답답하죠. 내가 보면은 사람들이 내가 그 사건부터 시위를 하면서 요구를 했어요. 지금까지 지금 몇 년째 2005년부터 얘기를 한 게 지금 7년까지 얘기를 한 게 법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무슨 뭐 내 복직을 해달라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 난 복직이 당연히 되거든. 네. 그리고 뭘 안 지키니까 안 되는 거야. 잘 알겠습니다. 내 맘이 교수님 맘이네. 그도 올랐습니다. 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이 다 올바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은 목사도 욕도 하고 누구도 욕도 하고 막 다 욕을 할 수 있는데 정말 내가 안 당해보면 법이 개판이라는 걸 모르거든요. 근데 아니, 이제 법이 개판이 아니라니까 자꾸 판사들이 법원이 개판이거든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좀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오늘 방송을 했고요. 정말 제가 고맙습니다. 왜 고마운지 아세요? 이렇게 심각하거나 이럴 때 자기들 이거 모르는 거 아닐 거거든요. 근데 아니, 몰라요.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요.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걔네들 네. 첫째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고 네.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는 돌대가리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내 행여 변호사한테 함부로 가지 말아요. 어? 괜히 돈 쓸 필요 없어. 최소한 100만 원은 들어.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아요. 그런 거를 그 돈을 모아서 차라리 어떤 법 준수 운동 실천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대항을 할 생각을 해. 난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절대로 이런 거 가지고 변호사한테 가지 마. 변호사 하여튼 소죽일 놈들 많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몰라.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해보면서 이놈들이 굉장히 모른다는 걸 느껴. 근데 모를 수 있어요. 워낙에 이 법이라는 게 내가 수학을 했다고 하더라도 난 물론 수학 떠난 지도 옛날 오래됐고 하지만 내가 어떤 전공이라고 그거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는데 단지 어떤 쪽에 전문가라고 하면 거기에 많은 경험을 쌓았다는 그거 하나지 다 아는 건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찝고 그러는 거는 그 나만의 내가 수학 이런 과학자로서 계속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훈련을 내 스스로 해왔기 때문에 그걸 짚어내는 거예요. 그건 나 같은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네. 없으니까 그거는 그래서 내가 딴 사람한테 변호사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핏대내는 거예요. 나보다 내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는 법, 나도 법 대부분 모르고 그렇지만 내가 관여했던 법에 대해서는 나만큼 제대로 이해하고 아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변호사 같은 데 쓸데없게 가지 말라고. 그거 얘기해주는 놈이 없는 게 아니라 걔네들 모르고 안다고 그래도 그래서 대법원에 판례를 개판으로 네, 만들어. 이런 걸 판례 같은 걸 대법원을 비판할 깡이 있는 놈들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조국 같은 놈들이 머리도 나쁘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놈이
분명히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석궁사건 재판을 보고 그 재판에 대해서 그것이 위법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런 놈들 무슨 뭐 권위적이다. 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법원이 권위적인 거 난 그런 거 나한테 한 문제 안 돼요. 걔네들 막말해도 좋습니다. 그것까지도 참겠어. 법을 위반하는 건 난 못 참아요. 난 그거에서 그런 거지. 권위적이다. 뭐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 소통. 법원의 불신은 말이죠. 제가 이거 100번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법원의 불신은 절대로 소통 부재라든가 권위적인 것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법원의 불신은 법을 위반하는 법원 판사 새끼 연놈들의 그 재판 테러로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두세요. 소통 부재? 소통이 왜 안 됩니까? 걔네들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말 다 알아들어요. 그게 아니라 안 듣는 거예요. 안 듣고 적재적소에서 자기네들이 결과를 미리 재판의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적재적소에서 법을 위반해요. 그 결과에 맞춰서. 그래서 결과를 바꾸는 법은 절대로 안 지킵니다. 얘네들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통부재니 그래서 내가 얘네들 할 때 소통부재니 정말 거기에서 족가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소통부재가 아니에요. 한국말 몰라? 다 알아들어요. 무슨 소통부재? 소통부재가 절대 아니에요. 법을 위반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절대로 명심해야 될 건 법원의 불신은 법을 위반하는 적재적소에서 법을 위반하는 판사 면놈들의 재판 테러에서부터 온다는 거. 네. 어쨌든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말 예민할 때 해주는 사람도 없고. 예민하긴 뭐 예민해요. 예민하긴 이게 당연히 이런 걸 되게 예민해요. 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못하는 게 병신들이고. 네. 난 그러니까 죄다 싸잡아서 다 욕하는 게 변호사지 이런 새끼들. 저번에 내가 한 번은 박훈한테도 막 그런 별 생각 없이 한심하다 이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막 부정선거 그거에서 막 술 마시고 전화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얘가 오해를 했더만 이런 여기에 참가하는 거로 나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 했어. 얘기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걔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라고 그 친구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얼마나 개판이냐면 지금 내가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세종대 김동우 교수 그 옛날에 8등신으로 못 만들어서 조각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쫓겨난 교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투쟁을 해가지고. 아니, 8등신을 왜? 뭐냐면 모자 상을 조각을 해달라고 했는데 네. 이사장이 이 사람이 그 옛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한국의 그거로 만든 거야. 그랬더니 이사장이 떴거든요. 8등신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했냐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미국 이 사람이 이제 예술가적인 고집으로 했더니 이제 그 잘렸죠. 그래가지고 투쟁해가지고 한 교수가 있는데 조각가인데 이 사람이 2년 전인가에 이제 학교랑 다투면서 명예훼손으로 어떤 딴 교수가 없는 뭐 대학교를 졸업 안 했느니 뭐 어쩌고저쩌고 막 거짓말을 해댄 거야. 그래서 명예훼손을 고발을 했어요. 동부지검장 출신의 변호사를 써서 선우영이라는 놈을 무려 800만 원을 줬대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기소유예 정도까지는 나올 거다. 기소유예 되면 그래도 유죄거든요. 그랬는데 저쪽에서 맞고소를 했어요. 명예훼손으로 또 이 김동훈 교수를. 그 돈이 엄청 또 많이 든다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쪽에서 고소한 건 불기소 처분이 되고 저쪽에서 고소한 건 기소가 됐어요. 어이가 없죠. 왜 그렇게? 어이가 없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변호사라는 선우영이라는 놈의 새끼가 또 이제 이 사람이 가서 또 맡아달라고 이거 이제 기소당했으니까 재판을 받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밑에 젊은 애들을 쓰라고. 그 김동훈 교수도 잘못한 거지. 그냥 그걸 쓸데없이 고소장 쓰는 거야. 나한테 가져오지. 내가 짤막하게 부세장으로 써주고 돈 받으면 안 되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결국에 뭐냐면 저쪽 측 변호사가 더 센 거야. 그렇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법 피해자들이 너무너무 사법 피해자 네, 인간들은 네. 힘들어하더라고요. 욕먹어도 싸요. 그 인간들은 자기 생각만 네, 하고.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막 너무 꼬여요. 뭐 변호사들이 다 일을 꼬게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죠. 그 돈덩어리들인데. 이 변호사 갔다가 저 변호사 갔다가 또 저 변호사 갔다가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런 문제가 막 더 꼬이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풀지를 못하더라고 나중에 포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완전 돌림방을 당하는 거고. 파워 게임 이렇게 나오네. 파워 게임 한마디 말해. 파워 게임. 변호사 힘대결. 변호사 힘대결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잘못된 얘기도 전관예우니 네, 정관이요. 이 전관예우 네. 같은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전관예우. 전관예우가 뭐야? 저는 막 먼저 선배 판사들이라든가 검사들이 대우를 해준다는 거 아니야. 그 대우가 뭐가 그래? 오셨습니까 선배님? 인사 깍듯하게 해주고, 자리 먼저 양보해주고, 뭐 그게 뭐가 잘못됐어? 나는 그거 100번 찬성해요. 근데 내가 분노하는 거는 정관예우는 그 사람이 법리를 잘 써가지고 이기는 거 가지고 뭘 어째?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건 법을 뻔히 위반해서 걔를 이기게 시킨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관예우라는 단어도 쓰면 안 돼요. 그죠? 무조건 법대로만 하면 저쪽에서, 그리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돈이 있어서 훌륭한 변호사, 능력 있는 변호사, 법리에 통달하는 변호사를 써가지고 이기는 거, 그걸 누가 뭐라고 그래? 자기가 불행하지만 돈이 없어서 그런 유능한 변호사를 못 써서 졌다.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게 소위 게임의 법칙이라고. 그 법정에서의 게임의 법칙이에요. 법정은 뭐냐면 진실을, 뭐 그건 이상적인 거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누가 공격과 방어를 잘했느냐의 게임이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법리를 누가 더 잘하고 해서 저격하게 지적하는 사람이 이기는 장소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안 하고 정관예우라고 하면은 이놈의 새끼들은 그 사람한테 돈을 많이 주고 하면은 기회가 나타났다 하면 법리고 뭐가 없는 거야. 무조건 이기게 시키는 거야.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거를 얘기를 해야지. 전관예우라는 단어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법원에 그걸 갖다 싸울 때 그게 다 오해가 된단 말이야. 그걸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법원이 뭐하러 필요했냐 이런 분노가 이렇게 되면 뒤집어 타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가. 그걸 그 말들이 교묘하게 순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그 투쟁 내지는 분노를 다 삭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 무전유죄. 네, 그런 거는 쓰지 유전무죄.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줄기차게 간단해요. 법 지켜달라는 거는 누구한테든지 다 통용되고 누구든지 다 수긍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생각이 났던 게 있었는데 잊어버려요. 얘기를 하다가 네. 에이, 그냥 지나가자. 뭐. 네, 또 생각나면. 나중에 또 하죠. 예. 오늘 재미있으셨나요? 아, 유익했죠? 네, 굿. 예, 저기요, 정관예우 변호사들이 재판장에서, 붙으면 누가 이기나요? 얘기했잖아요. 정관예우에 내려오는 변호사가 법리도 무시한다, 얘기했잖아요. 법을 위반하는 네. 판결을 한다. 법을 위반하는 판결을 한다. 승부조작 재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지. 짝짝짝짝짝짝. 사리사욕만 법조인이 더 이상 생기면 안 됨. 안 오늘 되긴 초대박입니다. 베리굿입니다. 아니, 사기, 그런 식의 말을, 그 문제가 있어. 뒤집어 엎어야 된다. 저기- 국민이 재판해야 된다, 이거야. 국민이. 두 달 만에 속 시원한 얘기 들었습니다. 유익한 방송. 이거요, 조현호는요. 조현호 여기가 또 왜 나와? 오호, 네. 짱. 조현호는 2년 넘어서 한 거죠. 아니, 그냥 2년이 돼도 모든 올바른 판단을 내리면 되는데, 아까 형평성 얘기했잖아요. 형평성이 네. 아니라 헌법 제11조 법 앞에 평등. 그걸 법 위반한 앞에 범죄행위다. 평등. 예, 국민재판 옳소. 국민들이 알면 이긴다. 법대로 하라는 사람들을 국가 전벽 세력이라는 놈들은 어느 별에서 왔냐? 교수님 하실 말씀 계신 것 같은데. 예.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셨어요. 김미영 교수님 의지를 배우고 싶습니다. 김미영 교수님 재판 끝나고 풀려나서 법조계에서 협박 같은 거 안 했나요? 막 이런 것도 올라왔네요. 내가 재판 계속 했었죠. 했다가 예. 협박 같은 내가 거 안 여기 했나요? 그 협박이요? 예.
하긴 뭘 했지까지 그랬더니 내가 똑같았잖아. 별이님 거듭감사. 국민재판 좋아요. 막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익하셨죠? 예, 우리가 참 이런 자리가 많아야 되고, 헌법 지키라 그러고 요새는 뭐 또 무슨 준법 교육을 시킨다고? 예, 요번에 뭐 준법 정신 교육을 시킨다고 막 이러는데. 나를 김명호를 강사로. 근데 저쪽에서 말하는 준법 교육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개소리지. 유익 자주 합시다. 예. 혹시 좋은 목사님, 이거는, 저기 교수님이시고, 전 교수님이시고, 변호사가 아니시기 때문에 맡을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반응이네요. 예. 법을 알면 김명호 교수님처럼 대법관도 속 시원히 욕할 수 있습니다. 크크크. 고정 게스트로, 김명호를 강사로, 진짜 이거, 인생의 큰 거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나 비싸. 네. 맨날 얘기하셔요. 여러분 감사. 마음이 없으면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네. 안 빡짝짝짝짝짝. 될 사람이. 아 그렇군요. 누구보다 차가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 진짜 우리가 저번에 한메프티 때 만나고 네. 그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는 그거를 요리조리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에 관해서 어쩌고 바른 말을 하면. 뿐만 아니라 참 문제가 그러니까 좀 내 나이 정도 되면은 깨어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난 몰랐는데 내 친구들도 보면 행편없어. 그래가지고 문제는 저도 알더라도 이렇게 나와서 여러 말을 가지 핑기고 예. 그런 것들에서 그런 건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것까지 얘기를 자기가 아니 그런데 다친 그렇게 걸 안 알고. 하면 이 사회가 안 변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안 하겠다는 걸 갖다 강제로 보관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짝짝짝짝짝짝 올랐어요. 예.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자꾸 어디죠? 아까 얘기해줬던 내 웹페이지랑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줘요. 예. 그걸 갖다가 트위터로 막 해서 돌려가지고 예. 거기에 내가 그 부정선거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그거 가지가 캡처를 해야 되겠어요. 예. 아니 거기에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딱 이거 캡처를 하게 한 번 더 줘보세요. 예. 교수님. 예. 그래가지고 캡처하실 분은 캡처하세요. 예. 그래서 예. 사람들이 자꾸 그걸 갖다 보편화가 돼야 돼. 이게 판사 니들이 뭔데 체크하고 지금 뭐죠? 여기 요거 지금 캡처하세요. 법치가 곧 정의의 길이며 가야 할 길. 김 교수님 힘이 됩니다. 난 다 적었음. 나이 들수록 죄를 짓는 사람들도 이해하게 되는 것일지도 그들에게 동화되고. HTTP, SUK, 이건 영어 나오니까 또 버벅거리는 거 봐. GUNG, .org, 다이어리 8.htm. 일단 김명호 교수님의 경험하신 걸 토대로 좋은 목사님을 변호하면서 전 국민들에게 얘기하실 수 있는 실마리가 되어주실 수는 없는지요. 아까 캡처하셨어요. 카페에 올려야 되겠다. 네, 카페에 올려주시고 즐겨찾기 하시고 회원가입도 하시고 네. 이 정도면 캡처 다 끝났겠죠? 다음 카페 명호님 사랑. 명호님 사랑 있나요? 맞아요. 네, 명호님 그걸 사랑. 영어로 쓴 거예요. 영어를 쓴 내가 만든 게 거예요. 아니라 딴 사람이 만들었는데 예. 창피하게. 사건이 일어나면 창피하게 가장 가까운 쑥스럽게. 시간에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간 가면서 고착화되면 되돌리기가 힘들어져서 점점점. 네? 그냥 갑자기 폭발적으로 당연히 아니, 몇 좋은 사람은- 거죠. 예. 지금 아니 난 안 늘어나도 좋고 문제는 이걸 갖다가 알려가지고 내가 목적이 그거니까 네. 사람들한테 알려서 이 대법원을 타도하는 게 내 목적. 개혁이 아니야. 개혁이라는 단어 쓰지 마. 김명원 절대- 입장. 개혁 안 돼요 절대로. 네. 걔네들이 중이 제 머리 깎는 거 봤어요? 선생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옆에 네. 우리 지금 갬봉님 매니저 얼굴 뵈도 되죠? 네, 우리 갬봉님 매니저. 네, 햇빛선님 괜찮아요? 네, 햇빛선님 옆에 계시고요. 오늘 많은 쪼실 분을 위해 또 제가 쫄고 있으므로 김명훈 교수님을 붙들고 부탁을 해서 교수님이 또 이렇게 흔쾌히 나오셔서
인생에 아주 가장 포인트 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대법원 타도 올소. 예.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이 방송은 또 재방송 때 많이 하니까 또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